저는 이제 자기소개할 때 미디어 100년을 달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1920년대 매체인 신문사부터 시작해서 60년대 매체인 TV 방송국, 그리고 2020년대 매체인 유튜브까지 메이저 언론계에서 다 해본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1920년대 매체부터 2020년대 매체까지 다 해봤다 라는 게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자기소개라고 하니까 뭐 전통적인 의미로 하면 원래 이제 국민일보 정치부 문화부 있었고, 그리고 JTBC에서도 정치부랑 디지털 뉴스국이라고 해서 유튜브 뉴스 제작하는 파트를 담당하다가 불의의 사유로 퇴사를 하고 스타트업의 길을 걷게 된 이런 슬픈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시작했다라고 하면 알고리즘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고 싶었다. 극단적인 개딸, 극단적인 태극기가 이제 좀 좌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사람들, 논리와 팩트를 가지고 정치를 조금 대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시도한 게 그래서 옥소폴리틱스였어요. 옥소폴리틱스는 요약하자면 데이터, 그러니까 여론조사, 웹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질적으로 정치에 대한 사실관계를 이야기해보자라고 시도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 모으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게, 아니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게 뭐 왼쪽부터 오른쪽 모든 스펙트럼이 다 유튜브인데, 유튜브를 스킵하고 과연 정치적인 스타트업이라든가 정치적인 이슈를 우리가 파이팅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에 부딪힌 거죠. 현재 있는 유튜브조차 섭렵을 못하는데 어떻게 미래에 있는 뭐 다른 것들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유튜브에서 한번 알고리즘 왼쪽 오른쪽 극단으로 치우친 알고리즘을 좀 깨보자라는 뉘앙스로 좀 유튜브를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다 하니까 재미없는 중도처럼 느껴질까봐 그게 이제 가장 기피하는 포인트. 양비론이다라고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양비론도 아니다. 왜냐면 양비론이라면 뭐 둘 다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잘못한 사람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잘한 사람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양비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오히려 정치권의 문제는 내 편은 무조건 옳고 남의 편은 무조건 범죄자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향하는 바를 따지자면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재미는 없지만 좀 다당제적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정치적 이상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양극단, 뭐 양당 정치, 뭐 좋죠.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산업화를 이끌어오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치 체제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AI 시대잖아요. 뭐 다양한 창의성이 꽃피워야 되는데 정당이 두 개밖에 없으면 생각이 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말로는 싸우지만 정책은 비슷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이제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비판하는 게, 왼쪽 정당이나 오른쪽 정당이나 결과적으로 집권하면 부자 감세한다. 그러면 투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번 부자 감세, 2번 부자 감세면 뭐하러 투표를 하겠습니까? 이 민주주의의 의미가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다양한 목소리가 꿈꿀 수 있는 뭐 다당제적 사회를 지향하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출연자들의 이제 뭐 다양한 출연자들이 나오는 건 좋다고 생각하죠. 얼마 전에도 이제 권영국 정의당 대표님 나오셔서 인터뷰했는데,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다양할 필요라기보다는 이미 그 양극단 유튜버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목소리는 많이 대변되고 있으니까 지금 대변되고 있지 않은 목소리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를 좀 전달하는데 주요하게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돈이 안 됩니다. 이게 양극단이어야 돼요. 이재명 나쁜 놈, 윤석열 나쁜 놈 해야 막 슈퍼챗 쏟아지고 돈 주고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의 양극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포스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저희 컨텐츠를 만들면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알고리즘의 왜곡을 교정해보자. 알고리즘이 지금 두 군데로 보내고 있는데 다른 제3의 지점이 없으니까 알고리즘도 글로 보내는 거거든요. 제3의 지점에 포스트를 한번 박아두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제3의 목소리를 내는 유튜버들이 그쪽으로 좀 몰려갈 수 있지 않을까. 알고리즘이 지금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못해도 세 개, 네 개로 만들자. 알고리즘도 지금 양당 정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도 다당제를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고, 역시나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 독립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라든지 이제 펀딩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열심히 만나고 있는 게 이런 이슈의
호응하는 분들. 왜냐면 슈퍼챗으로 운영하면 그분들 목소리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유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아무도 안 온다. 두 번째는 둘 다 와서 난장판이 된다. 이왕이면 둘 다 와서 난장판이 되는 편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많이 보일 때는 이제 둘 다 와서 난장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제만 해도 어제 라이브가 한 6만 5천 뷰 정도 나왔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민주당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이제 계속 있는데, 저는 그래서 댓글창의 다양성도 강조합니다. 왜냐면 다른 유튜브 보면 똑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끼리만 댓글 달고 있는데, 저희 유튜브에는 왼쪽, 오른쪽, 뭐 1번, 2번, 뭐 다양한 분들의 선호가 댓글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도 좀 컨텐츠적인 재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계에서는요, 오래된 중립보도의 준칙이 있습니다. 영국 BBC가 문 열었을 때 이제 왕실에서 허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BBC 위원회에서 정한 게 여당 6, 야당 4 정도. 여당 비판을 더 많이 하는 게 중립이에요. 사람들이 5대5라고 생각하잖아요. 야당을 비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야당은 뭐 세금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데, 여당을 메인으로 비판하는 게 중립이다 라는 이런 이제 오래된 준칙을 우리 시청자들한테도 많이 소개해 드리고 있고,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이재명 정부 때는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니까 인기는 없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더욱 중립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청자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령 저는 그런 거죠. 윤석열 정부일 때 윤석열 정부가 너무 좋다라고 보도하거나, 이재명 정부일 때 이재명 정부가 너무 좋다라고 보도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좀 가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물론 이제 정치의 순기능이라든지 좋은 점을 알려줄 필요성은 있다 보니까 국정감사나 이럴 때 아주 베스트 의원이라든지 잘한 분들은 우리가 좀 소개해서, 왜냐면 기존 언론이 나쁜 얘기만 하잖아요. 나쁜 정치인은 나쁜 놈이야, 뭐 나쁜 사건 사고만 하니까 좋은 거를 알려줄 필요는 있지만, 뭐 지금 이제 국정에 책임을 진 사람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더 메이저한 뭐 중립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무적 판단이 조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내란 시기에는 윤석열 씨 내란 관련 뉴스가 메인이잖아요. 그거를 다룬다고 해서 뭐 민주당 편이 되거나 국민의힘 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 내란 관련 이슈를 다루는데 항상 이제 제목을 달 때도 VS 형식으로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양쪽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제목을 좀 취사 선택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음, 이게 되게 어려운 이슈인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 이제 영상을 찍으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얘기 나올 때는 엄청나게 이제 태극기 부대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에게 이제 부정적인 보도가 나올 때면 이제 뭐 반대쪽에서 많이 들어오시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왔다 갔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컨텐츠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요새는 약간 중도로 분류되는 듯한 알고리즘의 그런 피드백이 조금은 느껴지는 듯한 상황이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컨텐츠의 중립을 맞출 수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세금을 올리냐 내리느냐가 있고, 시선이 있잖아요.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시선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시선들을 어, 적극적으로 이제 보여주되, 대신 이제 소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게 컨텐츠에서는 핵심인 것 같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하다. 첫 번째는 이제 의정 보고서 바로 영상화하는 거는 멈춰야 된다. 의정 보고서 노잼이잖아요. 요거 영상화하는 거는 그냥 뭐 의무감에서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잘 되기는 어렵다. 두 번째로는 여기부터 이제 조금 평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품위와 권위를 다 포기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방법이 있겠죠. 소리를 지르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구독자나 조회수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품위나 권위를 포기하고 뭐 헌법기관으로서 하지 않겠어, 나는 그냥 플레이어로서만 존재하겠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의 경계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예전에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이럴 때 짧은 대답들이 굉장히 유튜브에 잘 탔던 적들이 많아요. 의원들이 보여줄 수 있는 품격이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1분 안으로 압축해서 말하는 연습을
영감님 시켜야 돼요. 영감님 말하면요 맨날 뭐 하고 그래서 하고 계속 30분 이상 말하잖아요. 이게 영감님들한테 그걸 시켜야 돼요. 아니 15초 안에 주제를 얘기하고 1분 안에 그 자기 얘기를 다 끝낼 수 있는 거를 계속 꾸준히 시켜야 됩니다. 동시에 어 인간적 매력을 드러내야 되니까 인간적 매력을 드러내려면 본인 혼자 나오면 안 좋아요. 보좌진이 같이 나오는 게 좋아요. 나오기 싫겠죠.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 이해합니다. 굳이 거기 얼굴 내밀고 싶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조회수를 위해 의원님 옆에서 약간 꾸짖는다거나 의원님의 인간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많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밈을 활용하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의원들한테는 부정적이에요. 예, 밈이 좀만 지나면 우스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뉴스에 나오는 의원들을 두 종류로 나누거든요. 제가 뉴스를 쓸 때도 그렇게 썼는데 중요한 사람, 웃긴 사람. 중요한 사람은 웃긴 사람인데 웃긴 사람이 돼버리면 정치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생명력이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사람으로서 꾸준히 나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품위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쇼폼에 잘 나오기 위해서는 유명한 사람이 나오거나 유명한 주제를 다뤄야 되거든요. 유명한 주제를 다루세요. 의원분들이 대부분 안 유명해요. 유명한 의원들이 있죠. 네, 대부분 안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한 주제를 다뤄야 되는데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에 호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치고 화내지 말고 예민한 발화지점에 가가지고 말씀하시면 거기에서도 소구력이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대로 가면 이제 양극단으로 가는 거죠. 이제 아주 극우적인 유튜브, 아주 극자적인 유튜브, 음모론 양산하는 유튜브들만 살아남는 게 지금 이렇게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본주의도 내버려 두면 양극화 되는 거잖아요. 규제하고 촘촘히 하니까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는 건데 이래서 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회에 있는 보좌진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내란 계엄이 일어났는데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유튜브를 보고 부정선거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글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가짜뉴스로 인해서 한 나라를 뒤집게 만들었는데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이 아무 처벌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유튜버들이 나쁘다고 하는데 저는 유튜버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알고리즘이 그렇게 꽂아주기 때문에 돈이 되는 방향이 자극적이고 가짜뉴스를 해야 돈이 되니까 유튜버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자극적이고 가짜뉴스가 돈이 되게 만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지금 너무 없다. 그래서 보시는 우리 그 보좌진 선생님들께서도 유튜브 시장을 지금 이대로 놔두면 저는 망하는 거고요. 양극단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큰 회사만 잘 되는 거고 중소기업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이제 규제가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정치가 더 나은 유튜브 플랫폼, 미래 방송, 미래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좀 공정하거나 이제 팩트를 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말하는 채널에게 플랫폼들이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정치의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의원님들도 지금 자극적인 유튜브 타려고 막 고군분투하잖아요. 근데 의원님들도 이거 바꾸는 게 자극적인 유튜브 타려고 고군분투하는 걸 멈출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야 긍정적인 발전이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요원하다. 근데 이거는 되게 반복되는 역사예요. 신문도 처음에 정론지가 있고 엄청 자극적인 옐로우 페이퍼, 황색지들이 있었는데 규제를 해서 이제 오는 거잖아요. 방송도 마찬가지고 방송도 자극적으로 막 CCTV 틀면서 막 살인 사건 뭐 사건 사고 보여주는데 방통위에서 규제하잖아요. 모자이크 안 치고 하면. 근데 유튜브는 지금 규제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유튜브라는 매체를 보니까 새로운 것 같지 이 이슈는 1920년대부터 계속 되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도 정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신문이나 방송을 우리가 뉴스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슈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준용해서 유튜브를 바라볼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헤어나가거든요. 유튜브 안 보면 그럼 팝콘 TV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표준적인 알고리즘 뉴스에 관해서는 표준적인 알고리즘 같은 거를 우리도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법안으로만 만들면 구글이 어떤 장난칠지 어떻게 알아요? 과학자들도 불러 모으고 엔지니어도 불러 모아서 표준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우리 표준 계약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준적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줘야 되거나 표준적 알고리즘 규칙이라든지 표준적인 프롬프트를 좀 제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실무할 때는 제가 해보니까 재미나이가 최고다.
제미나이 프로를 꼭 쓰셔야 된다. 저 아침마다 제미나이로 뉴스 받아보고 있거든요. 10개 요약해가지고 너무 잘 나오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한때는 퍼플렉시티 열풍이 불었는데 이제는 제미나이가 짱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보좌진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니까 이제 정치가 좋게 돼야 되잖아요. 좋게 되려면 영감님들의 급발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잘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되어보자, 우리 모두 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가짜 뉴스 하는 의원님들 지금 실명이 많이 생각났는데 실명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입이 무거운데, 뭐 아무튼 우리가 잘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극단적이지 않은 조금 사실을 추구하는 유튜브들 보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서 알고리즘을 좀 바꾸는데, 알고리즘 바꾸는 거 시청자거든요. 시청자들이 너무 자극적인데 안 빠졌으면 이것도 미디어 리터러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